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에게 여배우 무상연애 왜 했나 그걸 물어야 한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왜 요즘은 대통령 사칭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좀 닮았다 하던데 둘 다 범죄자 정치인이라며 여자를 건드리고 한 사람 트럼프는 돈이라도 줬지만 이 후보는 무상연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후보는 전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을 발표한 뒤에요. 기자들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묻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 후보한테 가서 당신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느냐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언론 기자가요, 홍 후보에게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후보한테 가서 말이지, 당신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냐 이런 거 물어봐라 이런 얘기지요. 의미심장한 이 얘기인데 참 이 홍 후보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하지요. 좀 정제된 언어를 썼으면 좀 했겠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 홍 후보는 캐릭터가 있어요. 특히 홍 후보는 그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이냐, 여배우를 농락하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그걸 물어야 한다. 가짜 검사를 사칭하더니 왜 요즘은 대통령을 사칭하냐. 전과사범이지요. 전과사범 중범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그런 건 일제함구하고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명태균이나 시비를 거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여러분, 사실은 이재명이는 전과사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범죄자 아닙니까? 글쎄요, 과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야 후배 중에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언론들이 이재명이를 살린 거지요. 좌편향 언론들이 말이죠. 편파 보도로 해서 좋은 것만 기사를 내주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속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은요, 편파 보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진실된 보도, 팩트만을 보도해야 되는데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MBC, JTBC, 기사 보면 말이죠. 너무나 왜곡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좌편향 유튜브, 우편향 유튜브를 보고 양쪽을 다 들어보고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좌편향 기사만 늘 그런 유튜브만 보니까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은요,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사가 질문하자 마지막에 하라. 적대적인 언론사라고 답변을 뒤로 미뤘고 또 다른 언론사를 향해서는 거기는 괜찮다라고 질문에 응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기자들이 질문의 자유가 있고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이런 정치인들에게 질문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당하는 사람도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권리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좌파 언론이 있고 우파 언론이 있는데 역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좌파가 되었던 우파가 되었던 그런 팩트만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말이죠. 그런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고 지금 상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그런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미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전략대로 가면 무조건 이재명이가 당선된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왜? 부정선거 할 거니까. 에?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예상컨대요. 과거 그 투표를 분석해보면 300만 표 이상 많게는 500만 표까지 가짜 투표를 집어넣으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지가 안 되면 사전투표 하는데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자. 그리고 사전투표 한 거는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명하자 야당의 그런 인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인용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편향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국민 법과대 이호선 교수가요, 2023년도에 사전선거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한 거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은요, 헌법재판관은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9조는 재판관은 정치 관여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당에서 파견한 그런 재판관 아니냐. 이번에 마은혁이가 주심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장악했지요? 행정부 장악하지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입니다.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재명이를 험담하는 이러한 유튜브들도 아마 제재의 조치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살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소중한 한 표를 사전선거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로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